안녕하세요. 버무라목토파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회원가입 부탁드리겠습니다. 베이조스가 6조 원, 그러니까 거의 7조 원 규모의 주식을 갑자기 매도를 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아마존의 최고의 CEO 아닙니까? 아니, 아마존 CEO가 아마존 이 주식을 7조 정도 매도를 해버리면 이거 거의 주식 시장 자체가 좀 휘청거리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발생할 수가 있을 건데, 겉으로는 우주기업 블루 오리진의 이 매각 자금을 사용하겠다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는데, 이유가 뭘까라는 이 물음표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 아마존이 1분기는 양호했지만 2분기에 우려스러운 어떤 실적 이 전망이 계속 쏟아지고 있고요. 호실적에서도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하락하는 그런 추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게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 그리고 또 대기업들의 어떤 움직임들이 심상치 않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겠고요. 지금 가까스로 지금 미국 국채가 폭락하자 다시 트럼프가 주식 시장을 좀 부양시키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지난주 한 주 동안은 다우산업과 나스닥, S&P 500이 계속적으로 오름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과연 지금 미국의 대기업의 지금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지금 대량으로 주식을 CEO가 자사의 CEO가 이렇게 매도하는 그 상황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상당히 좀 혼란스러운 어떤 양상이 전개가 될 가능성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트럼프의 당면과제 주식 시장을 다시 작년처럼 20% 이상, 적어도 바이든 때보다 좀 올라야 되잖아. 경제 대통령인데 그렇게 지금 바이든 욕했으면 이제 좀 올려야 되잖아. 지금 한국 사람을 위해서라도 좀 올려줘야 돼요. 여기 지금 부동산은 일단 덮어두고 미국 주식 쪽으로 자본의 말머리를 돌린 사람들이 많은데, 얼마나 지금 벙어리 냉가슴 앓듯이 지금 두근두근 거리겠습니까? 좀 올라줘라, 올라줘라. 더 올라가서 우리 채널 보신 분들이 좀 주식에 대박이 좀 터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상화폐 시장도 지금 주춤거리고 있지만, 그래도 비트코인이 지금 1억 4천까지 다시 회복세를 보이고 있고, ETF, 그러니까 현물 승인, 비트코인 외에 알트코인에 대한 어떤 현물 승인이 다음 달 6월에 진행이 될 예정이어서 다시 한번 이번 이 가상화폐 시장도 1년에 꼭 한 번씩 불장이 오잖아요. 이 부분도 조금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또 이런 어떤 자본시장의 움직임과 반대로 미국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상당 부분 좀 위기다. 상업용 부동산 자체가 지금 이 금융권하고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이게 수익을 내지 못하는 이 텅텅 비어버린 이 상업용 오피스들 때문에 지금 대출을 내준 미국의 이 금융권이 파산 위기라는 또 엄청난 쓰나미를 또 맞이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서프라임 모기지 위기를 또 재현할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도 흘러나오고 있고요. 아무튼 미국 부동산 자체도 자본시장의 움직임과 더불어서 조금 하향세로 계속적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죠. 이런 미국의 부동산 위기, 고스란히 한국은 더블업, 2배, 3배 정도의 어떤 악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고, 그만큼 환율 가치에 대한 어떤 잠재성, 또 경쟁력이 많이 떨어지죠. 또 위안화와 동조하는 그런 어떤 프록시 통화의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고, 지금 관세 부분도 협상 국면에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이 될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지금 부동산 시장에서는 관망세가 참 중요한데, 무엇보다도 이 관망세 속에서 틈새를 노리는 것도 더더욱 중요합니다. 분상제에 집중하시고 공공분양에 몰빵할 만하죠. 무턱대고 그렇다고 구축을 사기 위한 그런 어떤 트라이는 좀 위험한 시기일 수 있습니다. 이거 자칫 잘못하면 고점의 집값이 딱 물려서 그냥 아킬레스건이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의 구축 시장의 어떤 가격 궤적이 안착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관건인데, 정상적으로 거래가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정도의 좀 접근성이 나오는 어떤 가격대, 그 안착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이런 의미에서 강동구에서 아마 민간 아파트 분양으로서는 분상제가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강동구 공공택지지국 12블럭, 그러니까 마지막이죠. 거의 마지막 끝물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여기가 이제 분양을 하게 됩니다. 분상제 아파트는 특별히 강남 3구, 4구에 포함된 아파트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왜냐? 이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가장 큰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아니, 이런 혜택 받기 위해서 세금 내는 거 아닙니까? 세금 백날 그냥 코 깨듯이 내면 뭐예요? 아무런 혜택도 못 가져가는데. 그러니까 이런 혜택은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꼭 이런 것들은 좀 필터링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여기 지금 12블럭 자체가 거의 택지가 아주 잘 조성이 되어 있고요.
뭐 위치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상일동 43번지, 규모가 613세대, 최고층 15층으로 좀 아담하게 지어지고 있는데 주택형이 거의 뭐 84제곱으로 통일되다시피 했고 101제곱이 나옵니다. 대성, 베르힐, 고덕강일 마지막 민간 분양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84제곱으로 나오게 되면 거의 8억에서 한 9억 정도, 8억에 가깝게 좀 나오지 않을까라는 또 예상도 해볼 수 있는데, 조금 더 높게 잡으면 9억, 10억까지도 치고 나갈 수가 있는데, 아무튼 여기 한번 지켜볼 필요가 있겠고요. 뭐 10억 전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도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뭐 대성베르힐은 12블럭, 그러니까 쭉 1블럭, 2블럭, 3블럭 쭉 해서 뭐 14블럭까지 있는데 다 들어찼죠. 강동구는 이제 공공택지 지역이 이제 꽉 찼어. 더 이상 이제 틈새가 없단 말이야. 그래서 민간 분양으로서는 12블럭, 대성베르힐이 이번에 유일하게 이제 분상제로 나오게 되는데 좀 집중할 이유가 있는 거죠. 12블럭. 거의 뭐 강인력하고도 상당히 접근성이 좋은 그런 어떤 입지를 가지고 있고요. 5호선이 딱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뭐 미사 쪽도 가깝고, 그리고 뭐 강동구 쪽 아파트 뭐 상당히 입지적으로 유리한 그런 어떤 위치에 자리 잡고 있고요. 일단 5호선 강인력이 300m 정도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상일 IC가 200m. 학군도 뭐 굉장히 좋은 그런 어떤 이 단지라고 할 수가 있겠고, 초등학교가 강설 초등학교가 배정이 될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주변에 중학교도 있고요. 뭐 일단 지역적으로는 미사지구하고 고덕지구하고 딱 걸쳐 있는 그런 이 강동구의 입지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84제곱 ABC 그리고 101제곱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일단 33평, 38평 평수로 따지자면 거의 대부분의 모든 평면이 30평 이상이다. 그리고 세대수는 613세대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강솔초등학교 강연 캠퍼스가 이제 2029년 3월 1일 날 개교하기 때문에 초품화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습니다. 조금 한 4년 정도 기다려야 되는 또 어떤 기다림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일단 입주자 모집 공고가 5월 23일 다다음 주에 나올 예정이고, 특별 공급 청약 접수가 6월 2일부터 시작이 될 예정입니다. 강동구에서 마지막 민간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될 예정이니까 좀 잘 지켜보실 필요가 있겠죠. 서울특별시, 인천시, 경기도 뭐 지역별로 뭐 안배가 된다 하지만 서울에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유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일단 지역 우선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서울 거주자들이 뭐 대부분 당첨될 가능성 많겠습니다. 전매 제한 3년, 재당첨 제한 10년이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지금 뭐 아주 뭐 기초 작업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상일동 고덕자이 길 하나만 딱 건너면 있는 아파트인데, 여기가 무려 30평대가 16억 매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 8억. 그러니까 이게 분양가가 8억대, 9억대로 나오면 충분히 주변 전세가하고 좀 맞먹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의 뭐 반값에 해당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같은 강동구에 있는 아파트, 그리고 신축이라는 또 강점도 있기 때문에 충분히 분상제 가격으로서 접근할 수 있는 접근성은 뚜렷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강동구에서 나오는 또 무순이 집집 단지가 있죠. 작년에 또 나왔었는데 이번에 또 나오게 됩니다. 강동 어반브릿지. 이편한 세상 어반브릿지가 나오게 되는데, 여기 지난번에는 특별 공급만 나왔어요. 그래서 일반 공급으로는 지원을 하지 못했는데 이번에 4세대 정도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굉장히 또 뭐 일반 공급으로 나오게 되면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여기 이 규제 지역이 이 규제가 전매 제한이 3년이고 거주 의무가 좀 기네. 5년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이 될 것 같고요. 일단 서울 거주자한테 굉장히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일반 공급 4채 정도, 지난번에는 뭐 특별 공급 뭐 84A, C, D에서 나왔었는데 상당히 좀 아쉬웠죠. 뭐 신혼부부, 기간 추천만 해당이 되는 상황이어서 젊은 분들한테는 상당히 좀 기회가 됐을 건데, 그 외의 분들에게는 좀 쇼윈도의 디스플레이를 보는 그런 야릇한 느낌? 그냥 구경만 해야 되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틈새가 열릴 것 같습니다. 공급 금액이 7억대, 8억대로 나올 것 같고요.
일단 여기 뭐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되니까, 그러니까 대성베르일하고 약간의 가격 차이가 한 1억 정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성베르일은 여기 강동 어반브리지보다는 조금 비쌀 것 같고 1억 정도 비쌀 것 같아서, 그래도 뭐 충분히 주변 시세 대비는 뭐 반값 정도에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무순위 줍줍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발코니 확장비 역시도 뭐 상당히 저렴하고요. 분양가 상한제가 딱 적용이 되니까 200만 원, 300만 원, 400만 원 추이에서 지난번에 나왔었으면 똑같이 적용돼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일단 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전매 제한 3년, 실거주 의무가 5년이고요. 3년 내 입주 필수, 재당첨 제한 10년 정도 적용이 된다는 사실 좀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일단 뭐 고독자의 16억 4천 정도 하고, 그 다음에 전세가가 주변에 7억 4천 정도의 거래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분양가를 쳐낼 수 있는 전세보증금 확보는 가능할 수 있는 그런 수순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울 사시는 분들은, 계속 서울 사시는 분들한테 이상하게 혜택이 많이 돌아가네, 이번에. SH공사에서 최장 20년 장기전세 주택이 527가구 모집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일전에 뭐 살짝 소개를 해드렸는데, 아니, 장기전세가 전세가가 좀 올라가가지고 주변 전세하고 거의 뭐 비슷비슷한데 뭐 실익이 있나요? 분명히 실익이 있죠. 왜? 보증금 상승이 딱 제한된다는 점. 20년 사시면서 이 보증금 상승이 5%로 제한된다는 점이 얼마나 좋은 이점입니까? 그리고 집주인이 갑자기 좀 나가달라고 하는 말 못하잖아. 계약갱신 이후에 또 어차피 또 4년 뒤에는 또 나가야 되는 그런 운명이 이 전세인데, 이 20년을 그냥 눌러 앉아서 살 수 있어요. 그리고 보증금 상승, 임대료 상승에 대해서 걱정할 이유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서울 살면서. 그리고 입지도 굉장히 좋아.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뭐 쭉쭉 해서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문아이 파크사에는 뭐 리버센 SK뷰, 롯데캐슬과 함께 신축에 해당됩니다. 뭐 소형이지만 그래도 3, 4억대, 주변 전세가하고 좀 비슷비슷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축이다가 20년 장기 거주, 그리고 보증금 상한선이 딱 걸려 있어서 많이 오르지도 않아. 굉장한 어떤 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강동구에서도 고덕 강일 2지구, 강동 리엠파크 9단지 3, 4억대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상암 월드컵파크도 역시 84제곱인데 4억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이 쏠쏠한 전세라고 말씀을 충분히 드릴 수가 있겠죠. 왜 장기 전세에 집중을 해야 되느냐? 안정적인 임대 환경을 충분히 구가할 수 있고, 또 그 와중에 내가 공략할 수 있는 또 여러 틈새를 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고독 레미안 힐스테이트 4억대, 올림픽 파크 보레온 역시도 나왔고요. 레미안 원펜타스는 좀 강남구에서 좀 비싸다. 5구제곱 10억에 가깝네. 이게 지금 요새 강남 전세가가 조금 떨어지는 와중에 있는데 조금 세게 나온 것 같고요. 그리고 강남 대시양 파크 역시도 여긴 좀 중대형이네요. 6억대로 나와 있습니다. 아무튼 장기 전세는 서울 사시는 분들이라면 이거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되는 그런 어떤 아주 좋은 호재들입니다. 이거 그냥 뭐 하고 그냥 놓쳐버리면 딴 사람들 기회 다 잡아요. 그래서 강동구 기회를 잡을 수 있는 이 2번의 기회, 3번의 기회가 나올 수가 있겠죠. 대성베르, 강동 어반브리지, 무순위, 그리고 강동구에서 나오는 뭐 신축에 가까운 아파트들, 그죠? 뭐 장기 전세로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분상제 아파트, 민간 분양에서는 꼭 살피셔야 되고요. 무순위와 공공분양, 그리고 장기 전세 부분도 안정적으로 임대 환경을 노리면서 뭔가 기회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틈새가 될 수가 있겠다. 상반기가 지나면 공공분양 본물 터지듯 나올 가능성 굉장히 많습니다. 저렴하게 뭔가 좀 접근할 수 있는 그런 틈새가 생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잘 지켜보시고요. 무주택자에게는 뭐 절대적으로 유리한 시기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1주택자도 마찬가지고요. 좀 환승할 수 있는 또 여지도 있기 때문에 좀 잘 들여다보신다면, 지금 뭐 부동산 위기다 하지만 결코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틈새와 균열이 만들어질 수 있는 시기일 수 있기 때문에 잘 지켜보신다면 정말 좋은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미국의 지금 뭐 이 주식시장 자체가 지금 뭐 CEO도 거의 뭐 7조를 매각할 만큼 뭔가 좀 분위기 쎄하게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미국 부동산 시장도 그렇게 뭐 팽팽 돌아가는 사정도 아니고, 고스란히 지금 한국 부동산 시장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건데, 분상제 아파트, 무순위, 공공분양 좀 잘 살피시면서 하나하나 징검다리 건너듯이 가신다면 좋은 기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뻔뻔한 복덕방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